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꿈입니다. 자, 우리 전통적으로 이 꿈은 그냥 한국에서는 헛된 꿈, 망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진국 서구에서는요, 이 드림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수준 높은 용어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그리고 현실화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 그리고 열정을 갖게 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거, 그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드림이죠. 당장 내 딸 아이의 학원비가 10만 원이 더 필요해. 이것도 정말 간절하다면 드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 눈이 짝짝이야. 아니면 엉덩이가 짝짝이야. 그럼 성형수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말 간절하게 쌓였던 여러분의 꿈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려서부터 제가 너무나 간절했던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 사업 시작하고 꿈 목록에 1번으로 적었던 건데 뭔지 아세요? 1번은 유학 가는 거였고요. 2번은 솔직한 저의 꿈이었었어요. 뭐냐면 제가 발이 너무 커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복을 입었었는데 교복에 필요한 교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러 갔다가 없어요. 제 사이즈가. 맞췄는데 3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 발이 커서 신발을 맞췄다는 얘기를 하기가 창피한 거죠. 중학교 1학년 소녀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도 그 말을 못하고 학생 주임께도 말 못하고 계속 정문에 걸려가지고 계속 야단을 3주째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이 커서 여차저차해서 이렇다 이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큰 신발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신발을 만드는 공장을 내가 차리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도 신발을 맞추러 가면 제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에서 작은 사이즈를 이렇게 가져다가 제가 맞춰도 작은 사이즈로 맞췄다가 그것을 기계로 늘려서 줘요. 그러니까 제 발이 이상하게 기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발가락이 약간 기형이고 아파요. 지금도 그때 10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거짓된 신발을 신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 가보니까 제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나라네요. 내가 그래서 와, 저보다 발이 2배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이 맺혀서 아메이에서 보내준 해외여행 때마다 신발을 보재기로 싸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항에서는 제가 신발 장사한다고 오해받을까봐 전부 그것을 미국에서 다 신고 바닥에 긁고 다 그냥 흙을 묻혀가지고 다 신고 다니다가 들어오니까 문제는 없었어요. 그게 너무 행복할 정도로 저는 그게 간절한 꿈이죠.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꿈이야 하지만 어려서부터 소녀 때부터 쌓였던 한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저희 집에 옷보다 신발이 더 많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20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신발 장사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지금 99세시거든요. 그 정도로 아메이에서 신발이 나오냐, 너는 아메이에는 비타민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 여러분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웠던 쑥스러웠던 그런 꿈마저도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현, R = VD 아시죠? 우리 꿈의 원칙.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저도 첫 번째 꿈이 유학 가는 거였고 가난한 남편한테 시집가는 바람에 저도 없고 서로 없으니 어려서부터 꿈꿨던 그 유학을 도대체 결혼하고 나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메 사업 비전을 보고 난 정말 떠나고 싶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거 그거 왜 못해요? 근데 결혼하고 애기 낳고 나면은 정말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가 꿈 목록에 1번이래 유학이라고 했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유학의 꿈은 없어지던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세상을 보는 폭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결국 유학이었지만 이 자리에 와보니 다양한 직업 그리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살고 계신 분들을 뵈니까 제가 또 이렇게 모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잖아요.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은 공부하다가도 접으시고 네, 전 세계 여행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을 돕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1번은 없어졌는데 2번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네, 신체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2번부터 제가 그때 적었던 100번까지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간절했던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쁘게 생각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오리고 붙이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 연예인처럼 이 연예인 같은 이마가 넓고 시원하게 생긴 연예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마가 제가 넓지 않아가지고 넓은 연예인, 귀엽고 예쁜, 그죠? 네, 그런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 이마 넓은 애가 태어나라, 이마 넓은 애가 태어나라, 제발 이마 넓은 애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오리고 붙이고 상상하고 꿈꿨어요. 그때 정말 애를 낳았는데 이마가 너무 넓어 얼굴에 반이 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사이즈를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 딸이 아직도 엄마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게 얼굴이 크지 않냐. 그래서 엄마를 닮아가지고 정말 이마가 얼굴에 반이나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마가 얼굴에 반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시댁 친정 다 통틀어도 이마가 그렇게 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함부로 내가 상상하고 함부로 오리고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많이 느끼시죠? 네. 네. 이게 우리 딸 아이와 함께 대학 입학 전에 고등학교 때 뉴욕에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꿈 목록 중에서 이런 꿈을 꿨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는 미국에 유학을 갈 것이다. 그리고 뉴욕에서 우리 아이와 남편과 셋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욕의 맨하탄에서 우리 뮤지컬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예쁜 호텔에서 그 와인잔을 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우리 딸이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었죠. 근데 정말 놀랍게 우리 딸이 캐나다로 안 가고 유럽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굳이 뉴욕 옆으로 가게 되고 굳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원래 보통 방학 때 크리스마스 이브 해서 전후해서 한 2, 3주 방학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굳이 이호연 선생님과 제가 남편이 딸한테 전화 걸어서 너 오지 마. 엄마가 갈게. 뉴욕 여행하자. 아 좋아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노트를 보니까 그 비비드한 저의 꿈이 적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어머, 소름이 쫙 끼치고요. 지금 소름 돋는 거 봐. 아니, 어떻게 내가 그걸 그게 무의식 중에 있는 거죠. 제 무의식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욕에 가고 싶다. 이거 뭐 영화에서 봤든 어떤 스토리가 있었든 제 안에 그게 잔재가 남아있다가 어떤 때가 됐을 때 그런 정황이 생겼을 때 불현듯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심코 적었던 꿈의 리스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욕의 맨하탄 가서 우리 그 뮤지컬 보는 거 제가 2번이나 했어요. 굳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전 요즘도 적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100가지 꿈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적는지 저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막 너무나 어마어마한 꿈을 적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꿈인데 적어보면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이사 시작할 때 적은 꿈 목록은 그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그 당시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빚밖에 없는 제가 무슨 뉴욕에 맨하탄 가서 우리 딸을 유학을 보내 내가 다이아몬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SP가 될까 말까 그 SP도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적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막 가슴 떨리고 정말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적어보라는 거죠. 적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적어요. 나는
아메의 수익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비를 대고 다 하고 여윳돈이 남잖아요. 그 여윳돈을 어딘가에게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막, 네. 그래서, 우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제4사분면의 투자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입은 계속해서 또 투자되고 재투자되고 대투자돼서 어디다 투자할지도 몰라. 그런데 부동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120세까지 살 거니까 100세가 됐을 때 내 자산은 3천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이호연 사장님은 이 사업 시작할 때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업 시작할 때 저보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교수 안 하고 아메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여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자, 이게 딱 22년 전 얘기예요. 여보, 앞으로 미래 사회는 대학은 없어져도 아메는 안 없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무슨 대학이 없어지냐고. 근데 정말 다 없어지잖아요.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호연 사장님이 기업 분석가 애널리스트인데 미래를 보는 어떤 그 지혜는 제가 정말 우리 남편이지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어요. 정말 한 1억 정도만 다 쓰고 한 10억 하면은 9억은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10억 가까이 벌어도 다 쓰게 되더라고요. 뭐 신기해요. 애들 학비 되고 뭐 하고 계속 수시로 제가 외국 나가고 하니까 비행기 값만 몇 억씩 나가고, 그래서 있으면 다 쓰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제 사사분면의 부자 바라빠의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우리 이혼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럴 줄 모르고 여윳돈이 생기면 우리 남편은 이제 투자 전문가였으니까 어딘가에 투자할 때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자는 계속해서 전문적인 투자가 될 거고, 우리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만든 여윳돈으로 진정한 투자자가 되어서 우리는 죽기 전에 1조의 자산을 만들 수 있어. 라고 그때 헛소리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진짜 당신 너무 웃긴다. 빚이나 갚으십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제가 SP도 안 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트리플 다이아몬드인 제가 그 꿈을 꾸는 거는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꿈꾸는 건 비용이 안 들어요. 그리고 꿈을 꿀 때 설레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설레는 거죠. 할 만한 거죠. 괜찮아요. 한번 꿈꿔봐요. 그러면 당장 내가 빚더미에 올라와 있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하루를 정말 만족스럽고 유용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비 오는 날 아줌마한테 맡기고, 그리고 미팅에 오기 위해서 진짜 엑센트를 타고 왔는데 견인되고, 또 오다가 또 접촉사고 나고, 또 늦어가지고 달리다가 넘어지고 굽이 날아가고 이런 날 있거든요. 정말 그때는 신이 아메하지 말라는 계시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너는 신이 아메하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하루에 그렇게 난관을 만들어 놓는데 굳이 왜 하려고 그러냐. 너 공부할 땐 이런 일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아메 사업하면서 계속 너한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니? 넌 아메하지 말라는 계시야. 라고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우리 스폰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아메 사업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 지금 시험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이후로 모든 난관이 있을 때는 그래,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거뜬히 넘으면 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합격이다. 난 통과했어.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 3%, 6%, 9% SP, GP, 에머랄드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제 꿈은 FC, 또 크라운 앰버서더 그 이상 여러분들이 모두 다이아몬드 되도록 돕는 일이지만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네, 저도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외로움도 있고 또 쉬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렇지만 부지런히 제가 시간 관리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계속 꿈을 관리하는 저의 역할, 이것 또한 제가 설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설레는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굉장히 나른하고 지루한 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밴쿠버에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지금 출발하고 가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우리 아들이 밴쿠버에 한 달 반, 아니, 1년 반 있을 때 제가 잠깐 한 달 살기 2번 갔는데요. 이호연 사장님이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끊어줬는데 이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밖에. 비즈니스는 꽉 차고. 지금은 밴쿠버행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왜 사람 너무 없으니까. 비즈니스만 있고요. 이코노미랑. 제가 이걸 혼자 타고 가는데 스튜어디스 둘이 계속 저를 이렇게 서빙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신경 쓰고 요 깔고 이불 깔고 잠옷 주고 네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이렇게 와인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바지를 벗어달라고 하면서 빨아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말려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면서 아들을 만나러 갈 때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커피죠? 카푸치노거든요. 카푸치노가 나오나 한번 주문해봤더니 카푸치노도 나와요. 맨날 블랙만 먹다가 정말 뭐든지 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쪼그리고 가시는 뒤에 계신 분들 계셨겠죠. 저는 이렇게 누워서 잠자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가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기죽고 살 수도 있는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정말 비비드하게 꿨기 때문에 선명하게 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리고 적고 붙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김혜련 사장이 말도 잘하고 막 키도 크고 너무 예쁘니까 잘 된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옛날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예쁘시고요. 그리고 예쁘게 봐주시는 덕분이고 또 핀이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정말 제 스스로 너는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뚱뚱하고 너무 못생기고 막 뭐 돌아가는 안경 쓰고 화장도 할 줄 모르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겨우 기도 꿇고 그렇게 촌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아메 회사에서 주는 여행도 다니면서 삶에 대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스타일 이게 달라지다 보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미 성공자처럼 봐주시는 그런 혜택은 있으나 과거를 모르시니까 예 원래 이렇게 뭐든지 잘하는 걸로 착각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자가 있다면 정말 제가 꿈꾸는 그 자리에 이미 가 있는 분이 있다면 도움받고 싶죠?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고 싶어요? 제가 골프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타이거 우즈처럼 치고 싶다면 타이거 우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타이거 우즈를 만나면 우즈가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밥도 사주고 만나주고 가르쳐주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럴 이유가 뭐예요? 그죠? 얼마 내라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20년을 우리 스폰서님이신 김종미 사장님 따라서 이 넥스터 예거 패밀리를 만나러 미국에 늘 갔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코로나 직전에 2년 동안은 또 프라하에 펑션에 또 제가 초대받아서 가기도 하고 이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친구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나처럼 초라한 사람이 저렇게 부자인, 저렇게 성공한 자가용 비행기 타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억만장자인 저 덱스터 예거 패밀리와 내가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저분들과 식사 한번 한다면 내가 온 집의 재산을 다 줘도 좋겠다. 헛된 꿈을 꾼 거죠. 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집안 재산을 내놓을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뭐지? 이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미국 가는데 스티브 예거께서 우리 옆에 계신 세실과 언제 도착하니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유럽에 갈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때 온다면 내가 조정을 하려 한다. 그래서 결국 시간도 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돌아온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2월 초에 이제 유럽을 가시는 걸로 그렇게 시간 조정까지 하실 정도로 정말 친한 그런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 분은 아버지가 이루어낸 성공 덕분에 2세로서 그 부를 누리면서 절대 경솔하지 않게 지금도 전 세계 우리 같은 분들을 돕고
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대기업의 우리 2세들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부를 가지고요.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우리 예거 패밀리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주 그냥 정말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그 정통성까지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계승해 나가느냐를 연구하면서 이 며느리들까지 공부하고 늘 미팅에 앉아서 적고 펑션에도 와서 드레스 입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미팅에 참여하면서 뒤에서 계속 적는 그런 태도를 저는 봅니다. 그걸 저는 배우는 거죠. 아버지가 60년을 사업을 했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세제를 전달하고 카와시로 자동차를 닦으면서 행사 때 팜플렛을 파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사로서 전 세계 우리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제가 20년 전에 이분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할 것이다 라고 선명한 꿈을 꿨더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다녀왔고요. 또 이 가족 패밀리를 만나서 정말 멋지게 저에겐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결과만 보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투자의 왕 누구죠? 워렌 버핏 만나려면 얼마를 주고 왜 그 식사권을 경매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식사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이 예고 패밀리는 전 세계 최고,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최고로 오래 했고 최고로 크게 성공한 패밀리예요. 이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만 않죠. 누구를 다 만나주자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저는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제가 했던 시간과 노력과 뭐라 그럴까요? 제가 바랬던 꿈 때문에 이분들과 이런 교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규 사장님 덕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렇게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선 큰 축복이고 또 이 일을 여러분께서 또 이어받게 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패밀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또 계승해서 함께 이어나갈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딸과 함께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졸업하고 8시간, 9시간 운전해서 졸업식 끝나고 운전해서 가서 이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나갈 때 자지러지게 목청이 얼마나 큰지 진짜 자지러지게 울어대가지고 제가 이러다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딸 저러다 기절하는 거 아니야? 어제 평상시 그렇게 안 우는데 엄마가 나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런 애들이 똑똑한 거죠? 그죠? 엄마 못 나가게 해야지?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문 닫고 안 들어가면 막 울다가 갑자기 뚝 그쳐요. 왠지 알아요? 똑똑한 애들은 에이 이렇게 울어봤자 소용없구나. 그리고 뚝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랑 재밌게 노는 거죠. 그랬던 그 딸이 주변은 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일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박사 공부면 됐지. 무슨 아메이 사업 그 영업 아니야?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어린 딸을 놔두고 다녀? 애를 키워야지. 엄마가 애 옆에 있어야지. 도대체 애 옆에 없네. 아줌마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방임하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적어도 아동 심리상담 전공인 제가. 그죠? 전공자가 더해. 돈에 미쳤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보람있게, 정말 엄마의 보람있게 전교 1등을 쫙 한번 해주고, 그죠? 그리고 대학을 4년 전액장학금으로 쫙 가지고, 그죠? 한 번도 안 아프고 대학 4년을 내리 쫙 해서 학점 4.0 만점에 3.8 이상으로 목걸이 2개 받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진짜 우리 뉴트리로 그냥 단단하게 가지고 그냥 허리가 개미허리 20밖에 안 되나 봐. 44 사이즈 입고 쫙 그냥,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완벽하죠? 이만 아직도 넓기 때문에 연예인 필이 납니다. 정말 제가 갖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전 제일 부러워요. 오늘 내일 취업 면접하는 날인데 제발 되라 그러면서 지금 한번 좋은 직장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우리 아메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일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해서 미국에서 일을 아마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더
던져놨더니 정말 세상에 던져놨더니 아주 잘 자라주죠. 우리 애기 끼고 있는 엄마들 계시죠? 지금도 왜 애기랑 뭐 끼고 있으면서 지금 줌으로 듣는 분 계시죠? 그 아이가 자라도 여러분 옆에 붙어있기를 원하세요?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그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 옆에 끼고 붙어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밥 사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옷 사주세요. 나이 29, 30이 돼도 계속 그러길 바라세요? 그럼 끼고 있으세요. 믿고 던지세요. 그럼 아이가 정말 강하고 멋지게 자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앞을 보고 막 전진하면 아이들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삶의 모델로 본인이 또 세상을 헤쳐나가는 근성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꿈을 이루는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목표 설정 단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목표 설정 용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너무 가슴 떨리는 목표 아니에요? 네, 이 목표를 들었을 때 아이고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이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나도 하고 싶다 이래 드세요. 나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럼 그게 드림이에요. 그게 BBD 드림. 떨리는 거. 그리고 구체적이잖아요. 내가 2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토 400 어때요?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스폰서님께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자, 디토 400 이게 복제가 됐을 때 사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리더분들? 네, 이 복제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봤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이루고 싶으세요? 무시하고 싶으세요? 이루고 싶죠.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 뭐 사법고시 패스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의사고시를 볼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학벌도 나이도 다 필요 없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400까지 하고 이것을 복제시켜 나가면 되는 사업이다. 저는 이런 목표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오학성 사장님께서 성취해내신 STB 파티 100 그것도 3개월 안에 10년 안에 100이 아니고 3개월 안에 STB 파티 100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속이 붙습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10번을 하는데 이걸 내일 또 10번 하고 3일 10번 했는데 4일째 12번 하게 되죠. 10일째는 20번 하게 되죠. 한 달째는 30번 하게 되죠. 100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번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또 10번 하고 또 한 달 쉬었다가 10번 하면요 10번밖에 못해요. 계속. 그래서 이게 가속이 붙고 모든 신체, 정신, 습관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는요 그 성장의 폭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행동을 습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폭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오학성 사장님 솔직히 100번을 이렇게 2개월 안에 해낼 거라고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셨죠. 하시다 보니까는 막 재밌고 더 빠르고 막 하고 싶고 더 막 잘하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원래 3개월 목표 하셨는데 2개월 안에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우리 목표 설정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거죠. 지금 이 시간이 2022년 5월입니다. 2025년 5월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이 있고요. 7월, 8월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기 목표는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FC죠. 그럼 우리는 보통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 그리고 누구한테 전달해. 근데 거절받았어. 아유 다이아몬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1년 목표, 3개월 목표, 한 달 목표, 당장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대학 입시에서도요.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 그 입학 원서를 낼 때 정말 학업 위주의 성과를 보는 대학들에서는 그 아이의 자기관리 혹은 목표관리,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그 한 사람의 학업 정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예측하는 거죠. 당장은 내가 80점이지만 정기적인 목표 관리와 자기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계속 2년, 3년 팔로우업을 하면 우리가 100점 이상, 120점, 150점, 200점도 가능한데요. 내가 지금 100점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80점, 60점, 50점으로 떨어지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의 플랜을 가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플랜, 그리고 매 3일을 반복하는 거 여러분께 권해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거 샬롯, 그리고 내년 회계년도에 리더십 세미나가 어디죠? 삿포로로 결정됐습니다. with family, 가족들과 함께 삿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삿포로 너무 기대되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 거. 근데 정말 맛있고 시원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예쁘고 정말 행복한 시간 누릴 수 있는 삿포로까지 걸려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지중해 크루즈가 그 다음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다 한 큐에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 바로 6, 7, 8월 여러분께 제안하는 거. 6월, 7월, 8월에 제가 제안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시작하신 분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용어가 있으면 우리 스폰서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주 2회 무조건 정규 미팅에 내가 참석하는 거. 이게 기본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만들기, 그리고 또 성공자의 그 기본 원칙도 아니고 이건 기본 매너예요. 성공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매너. 주 2회는 너무 약하고요. 저라면 정말 이 정도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매일 하겠어요. 매일 정규 미팅에 참석한다. 근데 뭐 매일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말 미팅, 여기에 참석하실 것, 월 1회에는 OSR 참석하실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매일매일 내가 탱커를 체크하시는 거, 요거 제안해 드리고요. 6월, 7월, 8월 동안에 첫 번째 달, 다음 달이죠. 소비자 40명 모으기를 한번 도전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디토를 결정하셔서 장소를 결정하셔서 결국 여러분 7월에 브론즈 빌더를 도전하시고, 8월에는 3명의 브론즈 빌더 팀을 복제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브론즈 빌더 구조의 SP가 되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감히 에메랄드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와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시간을 초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이 시간을 쓸 수 있고요. 자기 관리만 되신다면 무조건 이 플랜은 가능한 플랜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속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좌지우지 운용할 수 있어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환경, 내적 환경, 외적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 속도를 얼마든지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 6월달 요걸 하시고요. 7월달 브론즈 빌드 하시고, 8월에 3명의 리더를 찾아서 9월부터 내년 회계년도에 에메랄드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파운더스 PT가 되든 플래티늄이 되든 세 팀이 되신다면 에메랄드 혹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도전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내가 하겠어 그러시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제가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원리, 그 이유가 이 그림 안에 있거든요. 자, 파란색 보실까요? 파란색은 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시작. 소비자 모으기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소비자 모으기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모으기 하는 분들이 13명이 모이면 우리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40명의 우리 소비자들, 명품 소비자,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예약하고, 그리고 제품을 애용하고 꾸준히 나를 통해서 제품을 써줄 분을 한 30, 40명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 클럽을 운영하는 거죠. 나에게 제품을
아메이 브랜드,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실 분 13명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본도 필요 없고 사무실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그냥 생필품 샴푸, 린스, 스프레이 오늘 또 썼던 치약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소비자 클럽을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300~400명이 아니고 30~40명. 네. 느낌 오세요? 30~40명을 운영하고 나처럼 할 사람 3명 찾고 그분이 또 나처럼 운영할 사람 3명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못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편견과 오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질을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말 때문에 우리가 그 위대한 꿈까지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공을 이루어낸 수많은 리더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을 가지고 어렵다, 안 된다,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때와 또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이해하시는 것도 이게 하버드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학이신데 중국에는 무학이고 글도 모르시는 분이 흙집에 살다가 크라는 버스도 되신 아줌마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강의를 하세요. 내가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좀 하버드 출신도 계시지만 그분 강의를 더 좋아해요. 너무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쿨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업이 더 잘 되시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8단계 중에 1단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은 다 돼가요. 부족하면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부족한 거는 다음에 2부만 하려고 했는데 3부까지 하죠 뭐. 그죠? 지금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거 하다 말다 합니까 여러분? 그죠 사장님? 네, 그렇게 하라고 지금 PD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5분 남았는데. 자, 두 번째가 결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 꿈이 생겼어.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 사람 찾아가.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좀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단과 비슷한 용어긴 하지만 좀 다른 색깔인데 결정. 내가 정말 이걸 해내자.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주변 정리. 매일매일 바쁜 일로 여러분 시달려요. 급한 일로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 시간은 급한 귀신이 여러분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근데 중요한 일을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일 막 하다가 중요한 건강을 잃는다든지. 급한 일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안 중요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정말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인간관계를 놓친다든지 정말 급한 SP 도전하고 급한 빌더 도전하는 바람에 내가 중요한 이 사업의 원리를 놓친다든지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 즉 급하게 발생할 일을 제발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이호 연사님하고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결단이 있지만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바쁠 때 아메리카 전달받았거든요. 박사 논문 쓰고 강의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아기 9개월 됐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2개 하고 있었고 그거 어떻게 살고 있었겠어요. 그 와중에 아메삽 전달받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려면 항상 끝날 때쯤 와야만 했어요. 지금처럼 줌이 있었겠어요?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끝에 와가지고 주는 자료나 받아가지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자료도 별로 없지. 맨날 인터넷 들어가봤자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지. 이러니까 제가 주말에 몰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가 서울에 없을 때는 주말에 강의가 있는 수원에 가서 듣는다든지 천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서울에 없으면 주말에 음원을 계속 듣고 CD를 계속 밤새서 듣고 그래서 저는 사업 시작하고 한 플래티넘 될 때까지는 한
사당 오락한 것 같아요.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왜냐하면 음원을 들어야 되니까. 강의를 못 들으니까요. 음원을 계속 들었고, 제 음원이 저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원으로 강사님들의 강의로 계속 강의 다니면서도 듣고, 쉬는 시간에도 듣고, 그걸로 제가 욕구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논문도 써야지, 강의 준비도 해야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봤는데, 한 10명, 20명 전달해봤는데, 있는 욕, 없는 욕, 우주의 욕은 다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넉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사님한테 여보, 나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나 체력이 너무 안 된다. 빨래하고 밥하고 당신 와이셔츠도 다려야 되는데, 내가 기운이 없다. 잠을 푹 하루라도 자고 싶다. 나 그냥 교수할까봐. 아마 이 자신이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명한 이호연 사장님 칠판을 가지고 옵니다. 반을 뚝 자르더니만 이쪽에는 아메이 하고 5년 뒤에 나의 미래, 아메이 안 하고 5년 뒤에 나의 미래를 한번 토론해보자고 합니다. 같이 토론했죠. 아메이 안 하고 5년 뒤 나의 미래를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어. 똑같을 것 같아. 아메이 하고 5년 뒤 우리 미래를 얘기하니까 입꼬리가 귀에 걸리더라고요. 행복해. 벌써 행복해. 말만 해도 행복해. 여보 나 그냥 할래. 그랬어요. 근데 이호연 사장님이 당신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자. 여보 나 시간이 없어. 체력이 안 돼. 그랬더니 똑똑한 우리 이호연 사장 생각지도 못했던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시간을 사자. 그러는 거예요. 그 뭐지? 우리 SP가 되면 그 SP 보너스로 아줌마를 쓰자. 입주 아줌마 쓰자. 그 당시 입주 아줌마가 120만 원이면은 와서 살아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로 SP가 됐어요.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런 집도 아줌마 써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써봤어야지. 저는 어디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줌마께서. 근데 그 아줌마가 그 우리 이모님께서 저희랑 같이 3년을 같이 살아주시고 제가 다이아몬드 돼서 60평으로 이사 갈 때까지 살아주시고 60평에서 다이아몬드 1년 될 때까지 저 도와주시다가 아들이 불러서 가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서 진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겠어요. 자, 전 그게 결단이라고 봅니다. 계속 바쁜 일, 급한 일에 시달리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주변을 정리하는 것, 내 육체와 내 환경을 정리하는 것, 그죠? 책상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 정말 산만하고 복잡하게 쓰레기통처럼 하고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근데 내가 아메리카에서 해서 더 쓰레기통이 진짜 시궁창이 돼봐요. 그럼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다 싫어해요. 자녀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 시작할 때는 청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더 잘 챙겨드리고 자녀들, 남편 식사, 아내, 그 다음에 남편분들도 아메리카 하시면 쓰레기 버리는 거, 설거지하는 거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술, 담배 끊고 우리 남편은 술, 담배 비전 보자마자 아메리 사업 설명 듣고 두 번째 듣고 술, 담배 확 끊었어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우리 남편을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 그거예요.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 태어나고 다음날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아서 새벽기도 가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원단도 없이 부를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 영접한 그런 우리 남편. 너무 착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이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거죠. 제가 남편 잘 골랐죠. 그죠? 그래서 가진 것 없었지만 그리고 남들은 다 걱정해 줬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눈이 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 성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인이고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의 본질, 그리고 성공의 본질,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꼭 가지시기 바라요. 제가 무슨 목사님처럼 말씀드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해요. 물건 팔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그죠? 리테일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우리처럼 따라해야 되고 복제해야 되고 이게 10년, 20년, 저보세요. 22년, 23년째 하는데 우리 자녀까지 상속해야 할 일인데 이걸 얼렁뚱땅 대충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얼렁뚱땅 대충 겉핥기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념을 계속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영혼 뺏기지 마시고 본질을 보는 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무슨 울림이 나오는지 여러분 내면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남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보면 진실이잖아요. 맞죠? 네, 써보면 아메 제품 진실이잖아요. 맞죠? 그런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여러분 스스로의
확신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제품 써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업에 열정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툭 던지는 말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사업의 본질을 왜 내려놓냐는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전 세계에 이 사업에 발만 담갔다 내려놨던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이혼 사장님하고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신랑하고. 야, 정말 아메 사업 돈 많이 준다. 우리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해외여행 한 달 갔다 왔는데도 수입은 여전, 매출은 더 늘어났거든요. 신규 가입은 너무나 폭발적이라 항공함이 최고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22년 동안 제가 신뢰를 쌓아놓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비전이 있다는 것, 이 사업은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입과 시간적인 자유, 정적인 자유 이런 걸 보장한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께 신령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플래티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EDC 분 계시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사업 하시는 모든 분들은 진짜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수석 빨리 안 되는 게 약 올라서 불행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리고 트리플이 됐는데 FC가 되려다 떨어졌잖아요. 막 짜증이 나고 막 불행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다이아몬드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꿈같이 그리던 트리플인데 제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결정이고요. 진정한 행복은 훈련입니다. 연습이고.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SP를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내신 분들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내가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작지만 이 결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희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내면에 나에게 이런 면이 있을까? 나 인간 김혜련으로서, 나 인간으로서 정말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이런 초능력이 생길 수 있어? 말이 돼? 라고 할 정도까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바라면 그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변 정리하시고 마음의 결정하시고 그걸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막 울던 우리 딸도 문을 쾅 닫고 내가 나오면 즉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난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럼 딸이 결정을 해요. 에이 엄마는 안 들어와.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어. 그냥 끝쳐버리자. 그리고 우는 시간이 줄어요. 우리 애가. 처음에는 30분 울더니 그 다음에 20분, 15분, 10분 그 다음에 한 1분 울어요. 다음에는. 어차피 목 아프거든 지가. 훈련을 했단 말이지. 네, 이렇게 울면 엄마가 다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울면 엄마가 다시 들어올 거야.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걔는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내가 소리 질러 울었더니 엄마가 다시 들어왔어?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어린아이도 끝까지 웁니다. 여러분 자신도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또 나로부터 떠나는 소비자들 때문에 파트너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꿈을 절대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절대 허락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해내세요. 즉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결정이에요. 결정. 나약해서는 절대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없고 자녀들을 위대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엄마는 위대하고 리더도 위대합니다. 아버지 더 위대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2부에서 만날까요? 네, 감사합니다.